예, 여러분, 우리 창업 수업에 제가 초청한 박상호 대표님, 교수님이시기도 합니다. 박 대표님, 바쁘신데 시간 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예, 반갑습니다. 예, 원래 박상호 대표님, 교수님께서는 대면으로 명지대에 오셔서 강의를 해주기로 하셨는데 갑자기 피치 못할 사정이 생기셔서 여러분과 이렇게 온라인으로 뵙게 되었습니다. 저랑 잠시 줌으로 인터뷰하고 강의는 단독으로 별도로 또 녹화해서 제가 받아서 여러분들께 박 대표님 강의를 전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박 대표님 소개를 잠깐 드리겠습니다. 현재 가치 창업 파트너스의 대표이시고 연세대 교수로도 활동하고 계신 분이십니다. 컨설팅, 강의를 둘 다를 많이 하고 계신 분이시고 다양한 경험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가장 적합한 분이시기도 합니다. 한편 과거에 중소기업진흥공단에서 10년 이상 재직하셔서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기업들의 창업 자금을 지원하는 그런 실무를 맡기도 하신 분이시기도 합니다. 박 교수님, 네, 제가 우리 학생들 입장에서 좀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아무래도 사회 경험도 없고 창업을 해본 적이 없는 대학생들이 창업을 하려고 하면 막연하게 두렵고 겁이 나서 엄두를 못 낼 경우가 많을 것 같은데요. 우선 창업하려고 하면 무엇부터 해야겠습니까? 네. 지금 좋은 질문을 주셨는데요. 사업 계획서 작성과 관련된 부분들을 제가 좀 자세하게 강의를 드릴 이게 있습니다마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매우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건 이제 좀 노멀한 정형화된 어떤 답변에서 물론 중요한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제가 경험상 현장에서 다양한 창업자분들을 만나 뵈면서 느끼게 되는 점에 있어서 지금 우리 홍 교수님께서 질문 주신 그 내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리고자 한다면, 일단은 경험을 좀 풍부하게 가져가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아마도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밑거름이 되리라 생각이 들어서, 일단은 우리가 학생 여러분들께서 '내가 이런 방향으로 한번 무언가를 좀 준비를 하고 진행을 해 봐야 되겠다.'라고 방향을 설정을 하게 되면, 그 방향 설정에 맞추어서 좀 무언가 직접적으로 경험을 해볼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본인들에게 좀 제공을 하는 것이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러한 여러 다양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앞으로 이 업계에서 혹은 이 내 방향 수립한 부분들이 정확하게 나의 어떤 적성과 일치하는지, 그리고 내가 잘할 수 있는지, 이런 부분들을 한번 타당성을 분석하면서 그러한 경험들을 바탕으로 뭔가 제가 설명드릴 사업 계획서를 좀 한 단계 한 단계 준비를 해 나간다면, 아마 좀 안정적인 창업에 다다를 확률이 높아질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네.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 박 대표님 말씀 정리하자면 본인이 관심이 있는 또 창업을 구상하고 있는 분야가 있으면 그쪽에 일단 뛰어들어서 경험을 먼저 좀 해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네. 두 번째는 보통 창업을 할 때 홀로 할 수도 있지만 또 다른 친구나 다른 지인 혹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 창업의 파트너를 구해서 공동 창업하는 경우도 많은데요. 이렇게 홀로 할 수 없고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에 창업 파트너를 구하는 좋은 방법이 혹시 있을까요? 네. 팀 빌딩이라는 것이 사업 계획서 작성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한 고유 역량을 설명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기도 합니다. 혼자 다 하면 제일 좋겠지만, 사람의 역량이라는 것은 일정 부분 제한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서로 간에 협업하는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고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좋은 방안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팀 빌딩을 하려면 일단 대학에서 지금 공부를 하고 계신 학생분들은 다양한 동아리라든가, 그리고 주위의 여러 친구들의 소개, 그리고 나와 무언가 좀 방향이 어떤 지향점이 맞는 친구들을 소개받아서 좀 인간적인 교류를 하는 1차적인
어떤 접근 방법이 제일 현실적이고 바람직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요즘 플랫폼이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제가 뭐 소프트웨어 창업과 관련된 지금 수업이기도 해서 소프트웨어나 플랫폼 그다음에 인공지능 데이터 기반 요런 부분들에 대한 이해가 학생 여러분들 그 어느 학생분들보다도 잘 되어 있으시리라 생각이 드는데 어 뭐 로켓 펀치라든가 비즈메이트라든가 이런 여러 팀을 구성하는 팀 빌딩에 최적화된 플랫폼들이 지금 애플리케이션이나 이런 형태로 잘 런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도 있고요. 그다음에 무엇보다도 우리 각 기관들 우리 명지대학교도 그런 부분들이 있겠지만 우리 다양한 창조경제혁신센터라든가 이런 기관들에서 미덕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요즘 만들어지고 또 그런 행사들을 학생 여러분들께 기회를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 행사에 많이 참가하셔서 서로 인사 나누고 또 뜻을 같이 하는 분들과 뭔가 좀 팀을 빌딩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열어 놓고 좀 다양한 경험들 역시 이것도 역시 경험과 맞닿아 있을 텐데요. 그런 직접적인 경험들을 통해서 팀을 빌딩하는 것이 가장 좀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우선 주변에서 나포,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주변에서 구하는 게 제일 좋고, 그것이 아니라면 교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로켓펀치라든지 비즈메이트 같은 플랫폼에서 파트너를 또 구해보는 것도 좋고, 또 정부나 민간 기업에서 제공하는, 또 재단들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미덕 행사들에 참석을 해서 그런 관심사를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사람들을 만나서 친분을 갖도록 해서 나중에 파트너로 삼을 수 있는 기회를 삼아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습니다. 네. 그리고 사업 계획서를 이제 뭐 작성하려고 하면 오늘 강의를 하시겠습니다만, 그래도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가장 먼저 신경 써야 되는 건 어떤 거가 될까요? 일단 그 사업 계획서는 고객을 중심으로 스토리가 전개가 되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러니까 내가 중심이 되는 것 물론 나의 역량이라든가 나의 적성은 물론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 출발점, 문제의 출발점은 '고객에게서 찾아야 된다.'라는 것이 가장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핵심적인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제 요 부분은 조금 우려에서도 먼저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가 없는데 대부분의 이 개발자분들 그리고 무언가 창업을 진행하시려는 분들이 출발점이 내가 하고 싶은 것, 내가 잘하는 것 이 부분서부터 출발이 되게 되는데 그렇게 해서 출발이 되게 되었을 때 고객이 내가 생각했던 것과 전혀 다른 그러한 요구들을 보이는 그러한 상황에서는 굉장히 낙담하게 되는 그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문제의 출발점을 고객에게다 두고 우리가 그 고객의 요구에 맞출 수 있는 다양한 어떤 가치 제한이 될 수 있겠죠. 요런 부분들을 먼저 출발하는 것이 좋다라는 말씀을 우선적으로 드리겠고요. 뭐 자세하게 제가 사업 계획서의 여러 구성 요소라든가 뭐 시장 분석, 경쟁자와의 차별성 요런 부분들은 제가 강의를 통해서 사례를 위주로 하나하나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고런 부분들은 후단에 강의에다가 쪼끔 좀 남겨 두고 오늘 네, 네. 교수님 질문에 답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네. 결국은 사업 계획서 작성할 때 우선적으로 생각해야 되는 것은 창업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신경 써야 될 부분과 같은 거로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나 자신이 하고 싶은 거 말고 고객들에게 뭐가 필요한지 그거를 중심으로 해라. 고객 중심으로 생각하는 것부터 하라. 이 말씀 주셨습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만 더 질문 드려도 되나요? 네. 네. 예. 좋습니다. 그 사업계획서 작성 시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장 중시해야 할 점 하나만 짚어주시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업 계획서 작성을 함에 있어서 제가 강의 때 이제 자세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많은 부분 현장에서 좀 이렇게 아쉬웠던 점들 요런 부분 중에서 가장 좀 핵심적인 내용들을 말씀을 드리는 게 맞다고 보는데요.
사업 계획서를 좀 우리 학생 여러분들 입장에서 좀 접근을 한다면 사업 계획서를 글로 이렇게 뭔가 좀 소설, 어떤 수필을 쓰듯이 좀 접근을 하는 경향이 높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들 한번 학교 생활을 이렇게 유추해서 생각해 보시면 교수님들이 레포트를 내주셨을 때 빽빽하게 이 글자로 문장으로 표현을 하는 것은 쓰는 자신이 가장 힘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읽는 그 당사자 입장에서도 굉장히 사실은 이해가 어렵고 굉장히 시간을 많이 소요하게 되는 그러한 구조가 되리라 생각이 듭니다. 근데 많은 부분에 있어서 사업 계획서들이 이제 이런 형태들을 취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본인들은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인데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가독성과 이해도를 향상시킬 수 있는 어떤 이미지라든가 그래픽이라든가 요런 부분들을 먼저 좀 제시를 해 주시고 그다음에 문장 형태라기보다는 좀 단문 형태로 어떤 핵심 키워드를 중심으로 단문 형태로 끊어서 중요한 포인트들을 설명하고 그다음에 좀 더 전문적인 지식이라든가 전문적인 어떤 이론적 근거에 따른 설명을 해 주실 때는 문장으로 좀 더 구체적으로 그 내가 주장하고자 하는 어떤 주장의 근거를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러한 형태의 접근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겠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만 짧은 시간에 그 사업 계획서를 보는 어떤 투자자 혹은 심사자 입장에서는 그러한 그 내용에 대해서 명확하게 인식하고 좀 효과적인 설득이 가능할 수 있다. 이런 부분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이 문제는 사업 계획서를 작성하는 것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레포트를 어떤 작성을 하거나 혹은 시험 출제를 했을 때 답안을 작성함에 있어서도 굉장히 좋은 접근 방법이리라 생각이 들어요. 이것을 읽는 사람들의 입장을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고객이거든요. 결국은 내가 사업 계획서를 써서 그것을 읽는 사람들, 뭐 투자자가 될 수도 있고 심사자가 될 수도 있고 교수님이 될 수도 있을 텐데요. 그것을 접하는 사람들 고객의 입장에서 뭔가 좀 고객이 이해를 굉장히 잘할 수 있는 접근 방법이라든가 조금 좀 확실하게 좀 직관적으로 이렇게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접근법들은 고객 중심적인 접근법에 맞닿아 있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결국은 고객이 어떤 것을 원하느냐를 한번 생각하면서 고객이 좀 편하게 읽을 수 있는, 고객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이러한 사업 계획서의 작성 그리고 접근 요런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한 어떤 핵심적인 사항들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뭐 다양한 어떤 사례라든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강의에서 하나하나 여러분들께 풀어 내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교수님 그 말씀해 주신 거 정리하자면 줄글로 소설이나 수필 쓰듯이 하기보다는 좀 구조화해서 체계화해서 핵심이 잘 드러나게 그렇게 작성하라. 구조화하라는 말씀으로 이해하고 한편으로는 직관적으로 살펴볼 수 있게 그림이나 사진이나 그래픽 이미지를 잘 활용해 보라. 이런 말씀으로 이해하고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일관적으로 말씀 주시는 것은 항상 사업 자체도 고객을 생각하고 고객을 만족시키는 방향으로 하는 것, 또 사업 계획서도 결국 그것을 누군가 읽을 테니까 읽는 심사위원 혹은 교수, 그 투자자 이런 사람들을 생각해서 그분들이 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자는 말씀으로 이해하겠습니다. 교수님, 그러면 이상으로 잠시 인터뷰를 마치고 이제 강의 잠시 후에 시작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